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공구와 자동차용 모터 사업을 하는 계양전기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양전기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전동공구 브랜드로 익숙한 기업입니다. 드릴 그라인더, 절단기 같은 산업용 전동공구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양전기를 볼 때 더 중요한 축은 자동차용 전장품입니다. 공시 기준으로 계양전기의 매출 구조는 전장품 비중이 70%대 산업용품 비중이 20%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계양전기는 단순 전동공구 회사라기보다 자동차용 모터와 전장 부품을 함께 봐야 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사업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계양전기의 산업용품 부문은 전동공구, 엔진, 산업용 기계류와 관련됩니다. 건설, 제조, 조선, 설비 현장에서 쓰이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국내 경기, 건설 경기, 설비 투자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전장품 부문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와 관련 부품이 중심입니다. 특히 파워시트용 모터, 전동화 관련 부품 수요가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점점 전동화되고 편의 기능이 늘어날수록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모터의 개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계양전기의 매출은 약 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전장품과 산업용품 모두 소폭 성장한 것으로 공시됐습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은 이어졌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손실폭이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양전기는 지금 완전한 흑자 전환 기업이라기보다는 적자 폭을 줄이며 회복 가능성을 시험받는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연간 실적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양전기는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연결 기준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지속됐습니다. 이 말은 외형은 유지하거나 늘리고 있지만 수익성 회복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원가율, 인건비, 원재료 가격, 고객사와의 납품 단가, 협상력이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장품 성장 가능성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자율주행, 고급 편의 사양 확대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에서 엔진과 변속기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작은 모터와 전자제어 부품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파워시트, 전동 트렁크, 냉각 시스템, 공조장치, 각종 액추에이터의 모터가 들어갑니다. 계양전기가 이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고객사와 수주를 확보한다면 전장품 부문은 장기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BLDC 모터와 고효율 모터입니다. BLDC 모터는 브러쉬가 없는 구조로 효율과 내구성이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고급 차량의 전장화가 확대될수록 고효율 모터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단순히 전기차 관련 단어가 붙었다고 바로 큰 수혜를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납품처 수주 규모 수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산업용품 부문의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계양 전동공구는 국내에서 오랜 기간 인지도를 쌓아온 브랜드입니다. 건설 경기와 제조업 투자가 회복되면 전동공구 수요도 일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문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글로벌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경쟁도 부담입니다. 따라서 산업용품 부문은 매출 성장보다 수익성 개선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재무구조와 유동성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계양전기의 수익성 부진은 지적하면서도 재무구조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적자가 길어지면 재무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매출 증가만 볼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연금 흐름, 부채 비율, 차입금, 유상증자 가능성 같은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흑자 전환 지연입니다. 계양전기는 최근 몇 년간 영업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매출이 증가해도 원가율이 높으면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단순히 매출 1천억 원을 넘느냐보다 본업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고객사 의존도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은 완성차 업체나 1차 협력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정 고객사의 매출이 편중되면 수주 변화, 단가 인하 압박, 생산 계획 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경쟁과 원가 부담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전동 공구 모두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인건비가 상승해도 납품 단가에 바로 반영하지 못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과거 내부 통제 이슈입니다. 계양전기는 2022년 직원 횡령 사건으로 거래 정지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후 거래는 재개됐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 개선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과거 공시와 보도에 근거한 내용이며 현재 투자를 판단할 때는 이후의 개선 조치와 현재의 실적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양전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계양전기는 전동공구 브랜드로만 보면 성장성이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장품 중심으로 보면 자동차 전동화 흐름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아직은 실적 회복을 증명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전장품 매출이 늘어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지 못한다면 주가 재평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계양전기는 전장품 성장 가능성과 전동공구 브랜드를 함께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가 아니라 흑자 전환입니다. 매출 증가, 손실폭 축소, 전장품 수주 확대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원가율 개선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확인되어야 더 강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양전기는 전장화 기대감보다 실적 턴어라운드 확인이 먼저 필요한 자동차 모터 전동공구 기업입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공시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분석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